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고 해가지고 막 기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좀 관련 기사를 보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론 기사를 봐도 내용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오늘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쉽게. 가능한 쉽게.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새길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집주인 마음대로 세입자한테 불리한 조항을 넣을 수가 없어요. 계약서에든 뭐든 간에. 아, 뭐든 간에. 예.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강행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따라야 한다. 아, 무조건. 여러분 잘 머릿속에 새기고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사연을 우선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서울에 있는 전세 3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 12월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요. 저는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전세금을 10%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단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되었고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금을 5%까지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5%만 올리고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10%를 올리지 않으면 자기가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론에서 임대차 3법인에서 말 많이 들으셨죠. 이제 거기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그 두 가지인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전월세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갱신을 할 때 2년 더. 보통 전월세 계약은 우리가 2년 단위로 맺잖아요. 그래서 2년 플러스 2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2+2. 2 플러스 2. 그럼 전월세 상한제도는 뭔가요? 집주인에게 5% 이상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월세 보증금이 될 수 있고 뭐 월세가 될 수 있고 한데요. 아, 월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2라고 했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겠다는 말을 나가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말을 해야 되고 3개월에 해당하는 그 임대료를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A씨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그럼 이 집주인은 무조건 5%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임대료 인상을 증명하는 책임은 이제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전월세를 올리고 싶으면은 내가 왜 전월세를 올려야 되는지 세입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졌다든지 좀 올려야 된다, 부득이하게 그렇다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5%는 그냥 최대고 1%든 2%든 임차인이랑 임대인, 그러니까 세입자랑 집주인이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정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1%만 올릴게, 1%만 올려줘 라고 했어요. 네. 근데 세입자인 제가 싫어요, 동결하고 2년 더 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가능은 해요. 왜냐면은 가능해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는 무조건 내가 청구를 하면은 진짜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죠. 거절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어요. 9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산다거나 자녀들이 들어가 산다. 예,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렸다라는 거나 집을 뭐 크게 파손을 시켰다든지 중과실이라고 하죠. 엄청난 과실로 인해 가지고 화기를 뭐 방치를 해놨다가 불이 엄청 나가지고 집이 막 홀랑 타버렸다. 이제 그러면은 거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지내는 세입자들 2년 깨끗이 다 살잖아요, 보통. 그렇죠. 깨끗하게 살죠. 집 박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니까 다들. 그렇죠. 그러면은 실현 가능성이 되게 낮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쫙 들어보니까 네. 제가 A씨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5% 이내로 보증금 올리고 2년 살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그렇게 해서 2년은 더 살 수 있긴 하겠지만 그 2년 동안 사실 집주인이 뭐 여러 가지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약간 가시방석에서 사는 느낌일 것 같아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냥 협의가 잘 되면 계약갱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일단 내가 세입자가 된 순간 무조건 한 번은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같은 집에서. 예, 같은 집에서. 그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면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시행되기 전이랑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새 계약으로 바라봐요. 5% 초과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는. 그러면은 새 계약에 따라서 또 이거에 대한 2년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5%가 추가가 되면은 이게 원래 계약갱신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살아도 새 계약.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후에 또 6년을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또 방법이겠네요.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산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들어와 산다고 했다가 이거 공실로 비워두거나 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돼요. 어떤 손해? 앞으로는 내가 계약을 끝난 이후로도 이제 새 세입자를 뒀는지 안 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어요. 아, 이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만약에 내가 세입자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짓말 하기도 살짝 기다려.
A씨가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싶으면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카카오톡을 보내도 되고 문자를 보내도 되고 사실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하면 돼요. 집주인이 들었다, 알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시켜주면 되는 건데 말하고 끝내면은 나중에 뭐 분쟁 소재가 있을 수 있잖아. 난 못 들었는데 이럴 수 있으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서류상으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좋죠.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 재계약을 하기 전에 어쨌든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법에 따르면은 계약이 이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1개월 전까지 사용하면 돼요. 6개월서부터 1개월까지. 이번 A씨는 12월에 만료가 된다고 하니까 12월에 6개월 전, 뭐 6월부터 11월까지 말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12월 10일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계약 같은 경우는 2개월 전까지만 가능해요. 12월 10일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2달 전에 2달 전에 말을 해야죠. 2달 전까지는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가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빌라 전셋집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어요. 집주인이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응해야만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매물이 워낙 없어서 서명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 저는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저희가 초반에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고 했던 딱 2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집주인 마음대로 세입자한테 불리한 조항을 넣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한 무조건 따라야 한다.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한다. 법 10절 보면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임차인에게 무조건 불리한 거잖아요. 불리한 거죠. 이거 못 쓰게 한 거니까 불리한 거니까 이거는 안 따라도 되겠네요. 안 따라도 되는 거죠. 그럼 이 약정 무효? 무효죠. 끝났습니다. 끝. 그러면 이게 약정이 효력이 없다라고 해도 2년 후에 저희 집주인님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쓸게요. 안 쓰기로 했잖아. 효력이 없대요. 써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집주인이 약간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거를 신설을 이게 있어요. 이게 신설한 게 아니고 있어요. 그게 있어. 있었는데. 있었는데 있었다. 있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을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전화하면 되겠죠? 전화하면 되죠. 꼭 전화를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 신청해도 가능해요. 공인인증서 있어야겠죠? 조정 절차 같은 건 얼마나 걸려요? 절차는 통상 한 60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최대 90일까지라고 하게. 근데 집주인이 나 조정을 안 할 건데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거절을 하면은 조정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실 세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법은 강행 규정이니까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퉈도 세입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협의를 해서 잘 분쟁까지 안 가게, 그렇죠. 뭐 소송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 집주인이 만약에 안 된다고 계속 억지를 쓴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소송을 가서 이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사실 여러 언론 기사가 나오고 특히 뭐 집주인들은 사실 되게 이 법이 되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세입자에 대해서 되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긴 한데 그렇다고 아예 집주인의 권리를 아예 박탈하고 이런 법안은 또 보긴 어렵죠. 예, 어쨌든 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협의를 통해서 스무스하게 해결하라는 거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맞아요. 두 사연 말고도 되게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또 이렇게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확인하셔서 임차인의 권리를,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안녕. 안녕.